1991년 한 범인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그 범인의 얼굴을 그린 몽타주 전단 약 28만 장과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 약 1000개를 전국에 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몽타주도 있었는데 어떻게 끝내 잡지 못했을까요? 사건 파일. 이번에는 그 목소리를 쫓던 수사팀의 44일을 되짚어 봅니다. 1991년 그해 겨울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곳에서 놀던 9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살 이형호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사건은 유괴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부모에게 범인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유괴였던 건가요? 그랬습니다. 범인은 그날 이후로 부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모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연락은 약 60차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요구한 것은 7천만 원의 몸값이었습니다. 범인은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늘 공중전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리를 옮겨가며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화는 짧았고 위치를 조추려 해도 그때마다 빠져나갔습니다. 부모는 시키는 대로 따랐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쫓던 수사는 어디까지 갔던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은 비공개로 진행하던 수사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이의 안전을 우선해 조용히 움직이던 수사를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에 기대기로 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범인이 남긴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범인이 부모에게 건 전화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목소리를 담은 테이프 약 1000개와 범인의 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 전단 약 28만 장을 전국에 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디오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투를, 그 억양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온 나라의 귀에 닿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단서를 알아본 사람은 없었나요? 제보는 쏟아졌습니다. 닮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연락도, 비슷한 얼굴을 봤다는 연락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범인에게 가닿는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인은 여전히 공중전화 너머에 있었고 목소리는 있었지만 얼굴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많았던 수사였는데도 그 단서들은 범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사팀은 44일에 걸쳐 그 목소리를 쫓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소리도 있었고 몽타주도 있었고 온 국민이 함께 그 단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듯 보였지만 끝내 닿지 못한 44일이었습니다.
그렇게 44일이 흐른 뒤 그 시간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1991년 3월 13일 한 아이가 한강 인근에서 숨진 차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라진 지 약 44일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아이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서가 있었는데 왜 끝내 못 잡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그 뒤로도 오래 이어졌고 단서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수사팀은 그 자취를 되짚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도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남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끝까지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료일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범인을 붙잡더라도 더는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령 그 목소리의 주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 해도 법은 더 이상 그를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의 시간은 멈춰 섰습니다.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화성 사건과 함께 한국의 3대 미제로 불려왔습니다. 훗날 화성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한 사건은 둘로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그놈 목소리로도 알려졌지만 영화 속 일부 설정은 각색일 뿐 실제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을 영영 묻지 못해도 되는가? 이 같은 미제 사건들은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제도를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쩌면 단서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몽타주도 온 국민의 눈과 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을 끝내 붙잡지 못했고 한 아이를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닫혀버린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날을 잊지 않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에게는요? 그날 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건 우리 곁에 평범한 9살 아이였습니다. 이영호 군. 이 기록은 그 아이의 마지막을 구경거리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끝내 답을 듣지 못한 그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사실은 아래 설명란의 출처에 근거합니다. 기록마다 다른 날짜와 수치는 다르다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파일은 사건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만 기록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그 기록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